어머니가 만든 옷이요? 죄송하지만 저 이런 촌스러운 거 안 입혀요. 백화점에서 명품 한복 이미 주문했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거 입어요? 2024년 설날 오후 2시 68세 박순자는 3개월간 정성껏 만든 한복 보자기를 꼭 안고 아들 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주에게 입힐 돌복이었습니다. 비단을 직접 고르고 한 땀 한 땀 50년 경력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박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이거 우리 손주 돌복으로 3개월 걸려서 만들었단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한복이요? 죄송하지만 저 이런 촌스러운 한복은 안 입혀요. 백화점에서 명품 한복 이미 주문했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입어요? 박순자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50년간 바느질한 손. 3개월간 밤샘 작업 손주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이 한복이 촌스럽다고. 네, 어머니, 이 한복은 그냥 어머님이 가져가세요. 떨리는 손으로 한복을 다시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야근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68세 박순자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시골 할머니가 어떻게 국제 무대에 서게 됐는지 그 통쾌한 역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박순자는 18세부터 바느질을 했습니다. 1974년 가난한 농가의 딸로 태어나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건 오직 바느질이었습니다. 순자야, 여자는 손재주가 있어야 해. 이것만 잘해도 굶지는 않는다.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20세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 노동자였고 박순자는 동네 양복점에서 친모로 일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아 키우며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얼마나 더 벌어야 애들 대학 보낼 수 있을까? 매일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과장, 작은아들은 공무원이 됐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들은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서울로 떠났습니다. 2019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60세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한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홀로 남은 박순자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양복점은 진작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은 기성복 시대. 맞춤 옷을 입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옷을 고쳐주고 손주들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한복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한복 만드는 법. 박순자의 손끝에는 50년 경력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고리의 곡선, 치마의 주름, 고름의 매듭. 하나하나가 예술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 기계로 찍어낸 옷만 입지. 혼자 중얼거리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2023년 가을, 큰아들에게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내년 설날에 애 데리고 갈게요. 돌복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줄게. 박순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생애 마지막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3개월간 밤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비단을 골랐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감, 진한 자주색 치마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았습니다. 손주 얼굴을 떠올리며 바느질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68세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주 돌복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드디어 한복이 완성됐습니다. 박순자는 완성된 한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만든 한복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손주한테 입혀줄 일만 남았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다음 날. 박순자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한복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촌스럽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0년을 바느질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옷을 만들었습니까?
아들들 옷, 남편 옷, 동네 사람들 옷.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박순자 솜씨는 최고야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촌스럽다고요?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쓸모없는 사람 됐구나. 한숨을 쉬며 한복을 서랍에 넣으려는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설날 사진 보냈어요. 카톡 확인해 보세요. 박순자는 스마트폰을 서툴게 다뤘습니다. 3년 전 아들들이 사준 스마트폰. 전화 받기와 문자 보내기만 겨우 할 줄 알았습니다. 카톡을 열었습니다. 작은 아들 가족 사진이 왔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한복 입혀봤어요. 우리 딸 예쁘죠? 작은 손녀가 박순자가 작년에 만들어준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한복의 색깔, 저고리의 곡선, 치마의 주름. 모두 완벽했습니다. 진짜 예쁘다. 그때 옆집 김미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뭐해? 설날 잘 보냈어? 응. 그냥.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박순자는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미자는 70세로 박순자보다 2살 많았습니다. 평생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아이고, 그 며느리 버릇없네. 촌스럽다니. 순자 너 한복 얼마나 잘 만드는데. 그래도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다르잖아. 아니야. 나 며칠 전에 뉴스 봤는데 한복이 해외에서 엄청 인기래. 특히 손으로 만든 전통 한복은 몇백만 원씩 한대. 정말? 그럼. 너 인터넷에 한번 올려봐.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라고 거기에 사진 올리면 외국 사람들이 막 본대. 인스타그램? 그게 뭔데?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야. 내가 알려줄게. 김미자는 박순자 스마트폰에 인스타그램을 깔아줬습니다. 여기 사진 올리는 거야. 내가 만든 한복 사진 올려봐.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써? 코리안 트러디셔널 HANBOK. 이런 식으로. 나 영어 모르는데. 괜찮아. 번역기 있어. 이것 봐. 여기 한국말 쓰면 영어로 바꿔줘. 박순자는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자는 거절당했던 손주 돌복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복을 깨끗이 펼쳐놓고 거실 조명을 켜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떻게 찍어야 예쁘게 나올까? 여러 각도에서 찍어봤습니다. 10장, 20장. 그중 가장 예쁜 사진 하나를 골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번역기로 영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트러디셔널 HANBOK for baby. Made by 68 is old grandmother. 3months of work. Handmade with love. 68세 할머니가 만든 아기 전통 한복. 3개월간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뭐가 될까? 별 기대 없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왜 이래? 확인해보니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습니다. 좋아요 523개. 댓글 89개. 박순자는 놀라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댓글들이 영어로 가득했습니다. 뷰터펄. 어메이징 트러디셔널 아트. Where can I buy this? This is real Korean culture. 번역기로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아름답다. 놀라운 전통 예술이다.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게 진짜 한국 문화다. 박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좋아요가 50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도 계속 달렸습니다. 그 중에 영어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헐로, 인프럼 페리스, 프랑스. 요 HANBOK is beautiful. Can you make one for my daughter? I will pay.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한복이 아름답네요. 제 딸을 위해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돈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박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김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자야, 큰일 났어. 외국 사람이 한복 만들어 달래.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순자 내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데. 68세 박순자의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첫 주문. 박순자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외국 사람에게 한복을 만들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하지? 김미자와 함께 번역기를 돌려가며 답장을 썼습니다. Yes, I can make hanbok for your daughter. Please send me size and color preference. 네, 따님을 위한 한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치수와 원하는 색을 보내주세요.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프랑스 여성 마리는 5세 딸을 위한 한복을 원했습니다. 분홍색과 노란색 조합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박순자는 고민했습니다. 평생 한복을 만들었지만 가격을 매긴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 것이었으니까요. 얼마라고 해야 할까? 순자야, 내가 3개월 걸렸잖아. 그리고 외국까지 보내는 거면 50만 원 정도? 50만 원? 그게 말이 돼? 너무 비싼 거 아냐? 아니야. 백화점 명품 한복도 100만 원 넘는다며? 내가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지.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500달러즈. 500달러입니다. 마리의 답장 퍼펙트. I will send payment. 완벽해요. 대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순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말 500달러를 준다고? 김미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환율로 65만 원이야. 65만 원. 박순자는 평생 한 벌 옷 만들고 이렇게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외 송금을 어떻게 받는지 몰랐습니다. 배송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미자야, 나 어떡해. 은행 가서 물어봐. 요즘은 다 되게 돼 있대.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보내준다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페이팔이라는 것도 있고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순자는 페이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우편 배송 방법도 배웠습니다. 68세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하게 되네. 신기했습니다. 마리에게 계좌 정보를 보냈고 이틀 후 정말로 500달러가 입금됐습니다. 세상에. 진짜네. 박순자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한복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마리가 보내온 딸 사진을 보며 치수를 재고 천을 골랐습니다. 분홍색과 노란색의 조화. 옷에 어린아이에게 어울릴 만한 디자인. 50년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 달 후 한복이 완성됐습니다. 정성껏 포장해서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마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 마이 가드. This is the most beautiful dress I've ever seen. My daughter loves it. Thank you so much. 세상에. 이건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옷이에요. 제 딸이 너무 좋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진이 함께 왔습니다. 금발 머리 프랑스 소녀가 박순자가 만든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만든 옷을 저 멀리 프랑스 아이가 입고 있네. 마리는 인스타그램에 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Amazing Korean HANBOK made by talented grandmother GRANDMAHANBOKSONJA. 재능 있는 할머니가 만든 놀라운 한국 GRANDMAHANBOKSONJA. 그 게시물이 프랑스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좋아요 3,000개, 댓글 수백 개. 그리고 박순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2,000명, 5,000명. 주문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세계 각지에서 한복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박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데 나 혼자 어떻게 다 만들어? 하루에 한 벌씩 만들어도 한 달에 30벌. 하지만 주문은 100개가 넘었습니다. 미자야, 큰일 났어. 주문이 너무 많아. 그럼 거절해. 근데 다들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임신한 엄마가 아기 한복 만들어 달라고 하고 결혼하는 신부가 결혼식 한복 만들어 달라고 하고 박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인스타그램에 엄마 이름이 올라와 있던데. 한복 만들어서 파는 거 시작했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순자는 그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거 위험해요. 인터넷 사기꾼들 많아요. 68세에 무슨 인터넷 장사예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아니야. 진짜 돈도 받았어. 프랑스에. 엄마, 그게 사기란 말이에요. 엄마 통장 비밀번호 빼가려는 수법이에요.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또 이상한 거 하신대. 우리가 용돈 드리잖아.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박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일주일 후 큰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거 다 뭐예요? 아들은 박순자의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한복 천들이 가득했고 재봉틀은 하루 종일 돌아갔습니다. 한복 만드는 거야.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68세에 무슨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인터넷으로 뭔가 판다고. 마치 우리가 어머니 봉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그냥.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용돈 더 드릴게요. 한 달에 50만 원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럼 뭐예요?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경로당이나 가세요. 친구들이랑 놀고. 왜 이런 힘든 일을 하세요? 며느리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한복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좋아. 세계 사람들이 내 한복을 입고 좋아해. 그게 내 보람이야. 보람? 68세에 무슨 보람이에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아, 엄마한테 왜 그래?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여보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짓 한다고. 이상한 짓? 박순자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어머니, 죄송해요. 지영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하지만 엄마, 진짜 걱정돼요. 나이 드신 분이 인터넷 사기당하는 경우 많아요. 나는 안 당했어. 진짜 돈도 받았고 외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 엄마, 그게 다 사기란 말이에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순자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습니다. 팔로워 2만 명. 댓글 수천 개. 세계 각지에서 온 사진들. 이것 봐. 이 사람들이 다 내 한복 입고 사진 보낸 거야. 이게 사기처럼 보여? 아들은 화면을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낚아챘습니다. 뭐야? 진짜네? 그럼. 나는 거짓말 안 해.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이런 거 하시면 우리가 곤란해요. 왜 곤란해? 남편 회사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인터넷으로 장사한다고. 장사가 뭐가 나빠?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허리도 아프시고.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엄마,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너희는 내 말 안 들으면서 왜 나더러 너희 말만 들으라고 해? 박순자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68년을 살았어. 18세부터 바늘을 잡았어. 50년 동안 너희 아빠 뒷바라지하고 너희들 키우고 동네 사람들 옷 만들어주고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본 적 없어. 박순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날에 손주 한복 만들어 갔을 때 내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촌스럽대. 요즘 누가 이런 거 입냐고.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내 한복을 보고 아름답다고 해.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해. 내가 평생 해온 일을 인정해줘.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알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때,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나이 먹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럼 나는 뭐야? 그냥 집에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잖아. 너희들은 나를 쓸모없는 노인네로만 보잖아. 박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 나 이제 일해야 돼. 다음 주까지 보내야 하는 주문이 10개야. 박순자는 돌아앉아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박순자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3월이 되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20개씩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박순자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에 쥐가 났습니다. 눈도 침침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벌써 돈을 받은 주문들이었습니다. 4월 어느 날, 박순자는 재봉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박순자를 옆집 김미자가 발견했습니다. 순자야, 정신 차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박순자. 의사 진단 과로로 인한 탈진. 혈압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68세시죠? 무리하셨어요. 푹 쉬셔야 합니다. 큰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그 일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미완성 한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Where is my order? 제 주문은 어디 있나요? IPAID 2months ago. 2개월 전에 돈 냈어요. 아, 유 스캐머? 당신 사기꾼이에요? 박순자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사기꾼이 됐네. 사람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사리. I was sick. I will refund your money. 죄송합니다. 제가 아팠어요.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환불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벌었던 돈 3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68세에 무슨 인터넷 사업이냐고. 박순자는 재봉틀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노인네구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헐로, 임세러 프롬 뉴요크. I know you are having hard time. But please don't give up. Your HANBOK changed my life. I wore it at my wedding and everyone loved it. You are an artist, not a scammer. Please continue your work.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사라입니다.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한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결혼식 때 입었는데 모두가 좋아했어요. 당신은 사기꾼이 아니라 예술가예요. 계속해주세요. 박순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응원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We believe in you. Take your time and rest. Your HANBOK is treasure. 박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미자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내가 도와줄게. 뭐? 나도 바느질 할 줄 알잖아. 같이 하자.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한테도 물어볼게. 다들 심심하게 지내는데 같이 일하면 좋잖아.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자야, 고마워. 근데 나는 이미 실패했어. 사람들한테 환불해줬어.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제대로. 김미자는 웃었습니다. 순자야, 너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우리 같이 하자. 할머니들 협동조합 만들자. 협동조합? 그래.
동네 할머니들 10명 정도 모아서 각자 역할 나눠서 한 사람은 재단, 한 사람은 바느질, 한 사람은 포장. 이렇게 박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들이 할 수 있을까? 해봐야 알지. 일단 물어보자. 다음 날 김미자는 동네 할머니 7명을 데려왔습니다. 모두 65세에서 75세. 평생 바느질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심심했어.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고 외국에 우리 한복 보낸다며. 멋지네. 할머니들은 의욕이 넘쳤습니다. 박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68세 박순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월 초 박순자와 할머니들 8명은 작은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빈 상가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재봉틀 5대, 다림질 도구, 재단 테이블을 갖췄습니다. 할매들의 한복 공방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역할을 나눴습니다. 박순자 총괄 디자인, 김미자 재단, 이옥분 72세 저고리 바느질, 최영희 70세 치마 바느질, 정순이 68세 자수와 장식, 강순옥 75세 마무리와 다림질, 윤정자 73세 포장, 한영숙 69세 SNS 관리 손녀에게 배움. 매일 아침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주말은 쉬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다시 열었습니다. 위 아백, 나우 위 아팀 어브 8그랜드 마즈. We will make you HANBOK with love and care. Please give us one more chance.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8명의 할머니 팀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한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게시물을 올리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We missed you. Welcome back. We trust you.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루 생산량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3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품질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신이 났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나도 일하니까 기분이 좋아.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했는데 이렇게 일하니까 살만 나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복 입고 좋아하는 거 보면 뿌듯해. 작업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6월. 한 달 만에 주문 90벌을 완성했습니다. 평균 가격 50만 원. 매출 4,500만 원. 재료비와 임대료 등을 빼고 8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할머니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야, 우리 월급쟁이네.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는다. 이러다 부자 되겠어. 할머니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들이 한복 만들어 해외 수출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취재해도 될까요? 박순자는 허락했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68세부터 75세 할머니 8명의 한복 공방. 월 매출 5천만 원. 기사는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에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할머니들 멋있다. 이게 진짜 K-컬처다. 며느리가 무시했다는 거 보고 화났는데 할머니가 이기셨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 TV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KBS, MBC, SBS. 모두 취재를 원했습니다. 박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TV에 나온다고요? 네. 할머니들 정말 멋지세요.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7월. KBS 생생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작업 모습, 인터뷰, 해외 고객들의 감사 영상까지. 방송은 대박이 났습니다. 시청률 15%. 방송 다음 날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1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한국 사람들도 주문했습니다. 제 딸 결혼식 한복 만들어주세요. 할머니들이 만든 한복 입고 싶어요. 우리 아이 돌복 부탁드려요. 박순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지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 그때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TV 봤어요. 박순자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엄마, 제가 미안해요. 뭐? 제가 엄마를 무시했어요. 엄마가 하시는 일이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네. 회사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과장님 어머니 맞냐고. 제가 자랑했어요. 네, 우리 엄마세요라고. 아들아.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박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9월. 박순자에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조직위원회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Dear Ms. 파크 순마이너스야,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Paris Fashion Week 2025. We want to showcase Korean traditional handbok made by you and your team. This will be great opportunity to introduce Korean culture to the world. 친애하는 박순자 씨, 2025 파리 패션 위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당신 팀이 만든 한국 전통 한복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소개할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박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 하나.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곳. 내가 거기에?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파리 간대. 뭐? 파리, 프랑스. 세상에. 할머니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해줬습니다. 할머니들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십니다. 10월. 박순자와 할머니 8명은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 생애 첫 해외여행. 68세, 70세, 72세, 75세. 할머니들은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패션위크 조직위원회에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 박순자가 만든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만든 옷이 저 무대에. 패션쇼 당일. 파리의 유명 전시장. 세계 각국 패션 관계자, 기자, 셀럽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한복쇼가 시작됐습니다. 전통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델들이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박순자와 할머니들이 만든 한복을 입고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MAGNIFIQUE 아름답다. INCROIABLE 믿을 수 없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박순자와 할머니 8명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쇼가 끝난 후 기자회견.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떠세요?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 68 is old. I've been sewing for 50 years. My daughter minus in minus로 once SAID my HANBOK is old minus fashioned. But now, the world sees it as art. I'm so happy. Age is just a number. Dreams have no expiration date. 저는 68세입니다. 50년간 바느질을 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한때 제 한복이 촌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그것을 예술로 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기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뉴스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 보도했습니다. 코리언 그랜드마즈 칸커 페리스 패션 위크. 한국 할머니들이 파리 패션 위크를 정복하다. 한국은 들썩였습니다. 2025년 11월. 박순자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백 명의 기자와 팬들이 나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공항은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큰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다가가자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니의 재능을, 어머니의 꿈을 무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엉엉 울었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괜찮아. 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마워. 이제 내 한복이 촌스럽지 않지?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한복은 예술이에요. 제가 무지했어요. 가족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12월. 청와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시상식 날. 박순자와 할머니 8명은 한복을 입고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나이는 결코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50만 명 돌파.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협업 제안을 했습니다. 디오와 콜라보레이션 어떠세요? 셔넬에서 한복 라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에서 전시회 초청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민간문화대사 위촉. 박순자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식 대사가 됐습니다. EBS 다큐멘터리 할머니들의 파리 정복기 제작. 시청률 18% 대박. 에미상 후보 지명. 나이는 숫자일 뿐 자서전 출판. 3개월 만에 50만 부 판매. 베스트셀러 1위.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 할매들의 한복 공방, 정식 회사로 확장. 직원 30명 고용. 모두 60세 이상 시니어. 연 매출 20억 원 돌파. 전국 50개 지역의 시니어 공방 창업 지원. 박순자 모델을 벤치마킹한 할머니 창업이 전국으로 확산. 하버드 대학교 특강 초청. 나이와 꿈을 주제로 강연. 청중 기립박수. 2026년 1월. 박순자는 작업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69세가 됐지만 여전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SNS 매니저 할게요.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 일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어머니 옆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세계에 더 알리고 싶어요. 며느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손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바느질 배우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박순자는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세요. 괜찮아.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네. 내가 내 한복을 거절했을 때 나는 화가 났어. 그 화가 나를 움직이게 했어. 그러니까 고마워. 며느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또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8세에 시작한 도전. 며느리의 무시가 계기가 됐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꿈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박순자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70세에는 파리에 정식 매장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75세에는 한복박물관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80세에는 세계 순회 전시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69세 박순자의 꿈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옆에서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한복.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예술이 됐습니다.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시어머니. 이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박순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화려했습니다.